자, 오늘은 제 첫 차 SM7 노바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SM7 노바 같은 경우에는 2500cc의 배기량을 갖고도 6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동급의 K7이나 그랜저에 비해서 오늘은 옵션도 엄청난 녀석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바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SM7 노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SM7 노바 같은 경우에는 SM7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 SM7 안에서는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올뉴 SM7에서 SM7 노바로 들어오면서 바뀐 점이 외관에서는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그릴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라이트를 보고 전면만 보고 SM7 노바다라는 걸 판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휠을 보시면 노바 휠이 껴져 있어요. SM7 노바에서도 노바 휠을 그냥 끼워주진 않더라고요. 이게 좀 웃긴 건데, 제일 높은 R 2등급까지는 가야지 이 노바 휠을 껴줘요. 지금 껴져 있다는 건 R 2등급이라는 거겠죠. 자, 이 차량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르노 삼성의 SM7 노바 2.5 R 2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 11월 등록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14만 킬로 정도 달렸어요. 그러면은 금액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제가 한 1년 전에 이 정도 스펙 팔았을 때 한 900만 원, 1100만 원 요 사이로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차량 오늘 진짜 미친 금액에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670만 원에 전달드릴 거예요. 670만 원. 골격에 큰 사고 없고요. 도어 2개랑 뒤쪽에 휀다 교환 이력 있다고 미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M7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동력 조향 장치 쪽에 미세누유가 항상 고질병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차를 타면서 고쳐도 뭐 한 1년 뒤에 똑같이 미세가 되고, 고쳐도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SM7 노바 동호회에서는 그 부분은 고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량 역시도 아래쪽에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 미세누유가 없지만 동력 조향 쪽에 약간의 미세누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RE 등급 안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이잖아요, RE가. 추가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통풍 시트, 그 다음에 BSW라고 축구방 경보 기능까지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의 완전 풀옵션의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진 거 있다면 어라운드 뷰? 근데 어라운드 뷰를 SM7에 넣기는 조금 그래갖고 안 넣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았었죠. 자, 이 차량 정말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67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앞쪽부터 설명하면 도와드릴게요.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색상의 이름이 마르스 그레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호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약간 블랙, 그러니까 약간 검정색 헤드라이트를 띄고 있어요. 이거는 제논 HI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편집자님 이쪽에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논 헤드라이트는요, 시동을 키면은 라이트가 막 휙휙 돌아가죠. 요런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검정색 느낌이 아니라 흰색 느낌이 있는 이런 SE LE 등급에 들어가는 거는 제논이 아니라 할로겐 램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면부 범퍼에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네요. 자, 축구방 감지기, 전방 감지기 다 있고요. 이게 바로 노바 휠. 이쁘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트 정상적으로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보면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교환됐다는 부위는 도어, 뒤쪽 휀다 교환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뒤에 휀다 때문에 금액을 정말 꽉 잡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뒤 휀다, 리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먼차살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왜냐? 주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금액은 정말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 60%. 이쪽은 휠 컨디션 상당히 준수하네요. 이 노바 휠이 이쁘긴 해요. 솔직히 저도 이쁜 건 인정하는데,
제가 또 노바위를 써봤잖아요. SM7 노바를 타봤는데 세차할 때 좀 빡세요. 왜 살이 너무 많아갖고 구석구석 이렇게 문대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뭐 5 스포크 휠이면은 5개만 닦으면 되는데 얘는 거진 한 10개 이상을 닦아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썬팅지 들등구 덕고 SM7 노바의 대로등 LED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머플러 보시면은 듀얼로 총 4개의 머플러가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그랜저나 K7이랑 동급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시면은 수납 공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보겠습니다. 휠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하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도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다고 봅니다. 아래쪽 사이드 실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거, 그렇지만 외판은 정말 깔끔한 편에 속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썬루프 열리는 거랑 뒤에 옵션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죽 컨디션부터 쭉 보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죠. SM7 노바 R 2등급으로 들어오면은 2열에도 공조기가 있는데 요건 좀 미약하긴 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헤드레스트가 안 들어가요. L이나 SE 등급엔. R2 등급에 이 정확한 헤드레스트 명칭이 항공기 헤드레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 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 공간과 2열의 열선 시트,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보여주시면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로 SM 이제 르노 자동차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에는 보통 보스 사운드를 넣어줘요. QM6도 그렇고 SM7도 그렇고 SM6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SM7 노바 타면서 가장 난처했던 부분이 이 무드등이에요. 도어 트림의 무드등이 순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은은하게, 저는 막 요즘 독삼사들 보면 엄청 화려하게 앰비언트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SM7 탈 때 요게 참 좋았어요. 그냥 진짜 무드 있게 잔잔하게 깔려있는 요런 불빛이 저는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 차에는 요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폐차장 가서 구해갖고 이 네 짝을 다 갈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짝당 15만 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실제로 뭐 중고 업체에서도 한 뭐 20만 원, 25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 차량은 풀옵션이니까 그런 무드등, 뭐 열선 시트, 썬루프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저처럼 뭐 구입하실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카드키로 나오고 있고요. 자, 2.5 2500cc의 배기량을 갖고도 6기통 엔진,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인정해준 VQ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뭐 엔진 소리가 항공기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기통 엔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6기통 차량의 엔진 소리를 들어보셨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141,245km 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7은 항상 저는 아쉬운 게 요 실내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뭐 LED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이대로 쓰셔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조수석 선바이저는 스프링이 조금 약해졌나 봐요. 그래갖고 아예 완전히 닫혀지진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닫혀진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 말씀드렸었고, 썬루프 닫을 때도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리스도 한번 칠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썬루프 있는 차량들 타시는 분들은 그리스를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아래쪽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자파킹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랜저 K7에 절대 꿀리지 않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R2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그 셔틀이 추가가 돼요. 이 조그 셔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비게이션이 터치도 됩니다. 터치도 되지만 이 조그 셔틀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검색지, 뭐 주소 검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조그 셔틀 DIS 컨트롤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르노 삼성의
시그니처죠. 향기나는 카트리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고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분 보시면은 4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은지는 어떠한 금융 확실히 보스 사운드가 엄청나긴 해요. 그랜저나 K7에서 절대 들어볼 수 없는 음질 SM7에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 조절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람 세기 조금만 줄여놓고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이쪽에 재떨이 공간, 12V 시거 잭,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스포츠 모드 변경, 전자 파킹, 조그 셔틀. 뒤쪽에는 2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는 1열과 2열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억스 단자, USB 단자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RE 등급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까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랜저나 K7에서 볼 수 없었던 세단의 패들 시프트인데 실상 잘 안 쓰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준대형급 세단에서 이 패들 시프트는 잘 안 쓰긴 하죠.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뒤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토 라이트와 오토 와이퍼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BSW라고 이거는 축구방 경보 장치인데 그쪽에 이제 보통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사이드미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방금 허창인 팀장이 비춰줬던 곳에 뒤쪽에 차가 있으면 이쪽에 불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던 차량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SM7 노바 타면서 정말 항상 만족해갖고 제가 2년, 3년을 넘게 타본 차가 없거든요. 이 SM7 노바는 제가 5년을 탔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만족했던 차량입니다.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SM7 노바 차량 같이 보셨어요. 제논 HID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데이라이트까지 완벽하게 켜져 있는 모델, 썬루프에 통풍 시트에 정말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메모리 시트를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당연히 있어요. 자, 이 차량의 금액 6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래쪽 총 비용 보시고 빠르게 연락 주세요. 솔직히 670만 원이면은 이 전 모델 올류 SM7도 그 금액 정도 할걸요?